지텔프에서 진짜 듣기 한 줄로 기둥 세워도 평균 65점 가능할까요? 자, 제가 일단 시험 보실 분들에게 도움되도록 실제 시험 리뷰를 간단히 해드리고 제 점수도 공개해드리고 또 시험 전략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마포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주에 586회 시험을 치르고 왔습니다. 자,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들었던 전자책 문법 공략집으로 직접 제가 시험을 준비하고 당일날 시험 보고 왔습니다. 제가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진짜 미친 실험을 해보고 싶어서 시험료 6만 원을 내고 듣기 한 문제도 안 풀고 한 줄로 찍었습니다. 저의 가설은 문법과 독해만 제대로 풀면 듣기 버려도 65점 가능하다 이겁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해드릴 텐데 듣기 리뷰는 해드릴 수 없죠. 다 찍었으니까. 자, 문법 리뷰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생각보다 평이했습니다. 솔직히 제 문법 공략집에 있는 내용 거의 그대로 나왔다고 봐도 무방하고요. 26문제 나왔는데 제가 진짜 유형별로 문제수를 다 세봤거든요. 그런데 정말 이렇게 정해진 대로 시제 6문제부터 해서 연결어 2문제까지 그대로 문제수까지 유지가 되는 형태였습니다. 자, 그나마 좀 해석이 필요했던 어려운 문제, 그죠? 조동사나 연결어 파트잖아요. 조동사에서는 may랑 can이 나왔던 것 같고요. 연결어에서는 as long as와 however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그나마 조금 연결어 문제가 약간 어려웠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거의 공식만 외우면 해석 안 하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90% 이상이었다. 그래서 평이했다. 자, 그 다음 독해 리뷰 좀 해드리면요. 독해 4개 지문 나왔는데요. 4개 지문 순서대로 심리학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초콜릿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또 어떤 화산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. 또 비즈니스 이메일 마지막 지문에서는 어떤 여성이 퇴임식인데 이제 음악 공연을 뮤지션에게 요청하는 그런 요청하는 이메일이 나왔습니다. 전체적으로 350에서 400단어 정도 수준이었고요. 그 다음에 지문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보통 정도 무난한 수준이었습니다. 자, 그리고 독해 문제 8문제에 동의어 문제가 나오잖아요. 8개의 동의어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이 단어들입니다. 자, 인사이트부터 시작해서 바이탈까지 이런 식의 단어들이 나왔고요. 보시면 단어 수준이 솔직히 좀 높지 않죠. 네, 인사이트라는 단어나 뭐 바이털이라는 단어나 뭐 베테랑 우리 잘 아시잖아요. 그래서 정답 고르는 게 솔직히 좀 어렵지 않았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쉬웠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런데 독해에서는 어휘 문제는 쉬웠지만 좀 매력적인 오답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이 독해에서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왔다면 오답에 속았기 때문일 텐데 예를 들면 이 프로이트 지문에서 연구한다라는 보기와 환자에게 조언을 구한다라는 보기가 있었거든요. 근데 정답은 연구한다라는 내용이었고 환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. 근데 patient라는 환자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속았을 수도 있고요. 또 화산에서는 진동을 측정한다는 내용과 음파를 측정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. 근데 정답은 진동 측정이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내용과 여전히 그 피해 중이다. 여전히 데미지를 입고 있다.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회복되었다는 내용이 정답이었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즈니스 이메일에서는 보기의 내용은 둘 다 맞는데 하나는 주어가 she고 하나는 he였습니다. 좀 치사한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죠. 그래서 주인공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she가 정답이었고 he는 틀린 답이 되었었죠. 이런 식으로 약간의 매력적인 오답, 좀 치사한 오답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독해는 이런 선택지를 잘 해석하고 끝까지 속지 않는 그 연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이제 듣기를 기둥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죠. 제가 문법 26문제와 독해 28문제 제 선택지를 다 세봤죠. 그랬더니 A, B, C, D 중에서 B가 11문제로 가장 정답이 적더라고요. 그렇다면 듣기는 뭘로 찍어야 될까요? B로 찍는 게 낫겠죠? 제가 잘 풀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저는 시원하게 B로 완전히 기둥을 세워봤습니다. 과연 그렇게 하면 몇 점이 나올지 좀 너무 궁금했었죠. 자,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둥을 세웠더니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성적표가 나왔습니다. 자, 보시면 문법은 감사하게도 100점이 나왔죠. 저의 문법 공략집이 잘 통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독해와 어휘는 96점. 하나 틀렸어요. 제가 뭐 실수를 하나 틀렸는지, 뭐 마킹을 실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하나 틀렸고요. 자, 듣기는 한 줄로 쭉 찍었는데, 그래도 25점보다는 높게 나왔네요. 그죠? 사지선다니까 25점이 나오면 정상인데, 살짝 높게 나왔다. 그래서 평균 점수 75점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저의 그 가설이 증명되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듣기를 한 줄로 찍어도 문법과 독해만 제대로 풀면 어떻다? 65점 충분히 가능하다. 제가 가설을 입증했습니다. 자, 그래서 합격 전략은 뭐예요? 여러분 중에 저처럼 듣기 공부가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. 저도 영어 공부는 늘 해왔지만 듣기가 싫거든요. 그래서 문법과 독해만 집중하는, 그래서
그런 경우는 오히려 토익보다 이 지텔프가 훨씬 낫다. 그래서 목표 점수를 문법은 한 2개 정도 틀린다고 가정하고 독해는 한 80점 정도를 목표로 하면 듣기는 기둥을 세우죠. 그러면 66점 정도가 나오겠죠. 가장 효과적인, 효율적인 합격 점수가 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기둥 세우기 전략이 좋은 점은 뭐냐면 듣기가 나오는 그 30분 동안 여러분의 그 시간 동안에 듣기 안 풀 거기 때문에 독해를 한 번 더 풀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속도가 좀 느리신 분, 독해를 잘하긴 하는데 내가 어휘는 좀 많이 아는 편 같은데 속도가 느리다. 이런 분들은 오히려 듣기를 포기하고 독해에 더 집중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2번 읽으면 훨씬 더 독해 점수를 올릴 수 있겠죠. 그래서 독해를 한 80점 정도 맞아주면 네, 문법은 90점 이상 맞아주면 네, 듣기를 기둥 세워도 네, 65점 가능하다는 거죠. 네, 그래서 정리하면 문법 92, 독해 80, 듣기 25 이렇게 해도 네, 합격할 수 있다. 그리고 문법은 어떻게 공부한다? 네, 제가 만들었던 이 전자책 공략집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. 제가 이거를 고정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네,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과 문법 또 독해 고득점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